예, 안녕하세요. 이선북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화요일, 회계원리 또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 우리 회계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는데, 어느 부분에 또 이렇게 잘 풀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을 좀 써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우리가 줌을 사용 방법이 조금 서툴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을 봤던 그 시험지 그 해답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중심으로 이렇게 칼라로 표시를 했는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자,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이제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으로 크게 5가지로 나타나 5가지이다.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적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시 상장법인과 일부 금융기관은 국제회계기준, 즉 KIFRS,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외부 감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회계기준은 크게 3호나 그래서 IFRS, 일반 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3번 국제회계기준 IFRS의 특징은 크게 4개. 첫 번째가 원칙주의, 두 번째가 연결재무제표 중심, 세 번째 공정가치 확대, 네 번째 공시 강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4번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으로 근본적 특성에는 2가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 그 다음에 보강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회계순환 과정 5번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와 사건을 기록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진행되는 1년의 절차, 이것을 회계순환 과정이다 할 수가 있을 텐데 총 몇 개? 6단계. 1단계는 회계거래의 식별, 2단계 분계, 3단계 전기, 4단계 수정분계, 5단계 재무제표 작성, 6단계 회계장부의 마감,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6번 복식부기는 1494년에 이탈리아 루카 파치올리에 의해 제시된 회계장부 기록 방법으로 계정일 표시하는 경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며 계정기입의 법칙에 따라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고 평상잔액은 차변에 나타난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고 평상잔액은 대변에 나타난다. 해서 공부했었죠. 자, 7번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사 의견은 4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결 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우리 회계의 가장 좀 중심이 되는 용어들을 한번 가로놓기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답을 잘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픈북이라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동서주의 X1년 6월 한 달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계순환 과정에 따라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해서 자,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 발생한 거래 내용을 가지고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에 2단 뭐였죠? 분계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단표 수정도 시단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지막 마감 분기까지 총 해봐라,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총 종합적인 문제인데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해서 문제를 푸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용역 회사를 개업하다. 자,
자, 50만 원을 출자해서 기업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는 차변의 현금 50만 원, 대변의 자본의 증가 50만 원, 현금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금은 자본인데 자본의 증가는 대변.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죠. 2번 사무실 6개월 임차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했어요. 임차료로 지급했대요. 우리가 사무실을 빌리고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용입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해서 차변의 임차료 24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줬어. 대변에 현금 24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보험료를 임차료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 임차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냥 우리가 회계원리 처음 배우니까 그냥 비용으로 하시오 해서 임차료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용역을 제공하고 5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다. 그래서 용역을 제공했대요. 회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은 보통 서비스인데 이제 제공한 경우는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럼 대변의 용역 매출은 50만 원이고 아직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럼 그런 경우는 외상 매출금. 수익을 제공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 자, 4번 은행에서 현금 7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돈을 빌려왔어요. 현금이 들어와.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7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70만 원. 하고 5번에 용역을 제공하고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을 받았대. 그럼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60만 원. 대변에 왜 받았어? 용역 매출 서비스를 제공했어.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60만 원. 그 다음에 7번, 위 3회 외상매출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해서 우리가 요거 외상매출금 3번에 50만원 받을 게 있었는데 그 중에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0만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여기 있던 거 외상매출금 대변을 봐서 적으면 되죠. 자, 그리고 8번에 타 기업의 주식을 50만 원에 취득하고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했어. 자, 일단 취득한 거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금융자산 이렇게 표시하고 야, 현금으로 현금 지급해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 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분류하자? FVOCI 그래서 금융자산을 취득하면 나중에 공정가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FVOCI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변의 FVOCI 금융자산 50만 원, 대변의 현금 50만 원입니다. 자, 9번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50만 원을 이자 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일단 단기 차입금을 갚았대. 그러면 여기 차입금 70만 원 있었죠. 이거 갚았대. 그러면 차변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단기 차입금 50만 원. 요 차입금과 관련해서 이자 만 원이 있었네. 만 원 지급했어. 이자 비용 만 원.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거는 이자 비용.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는 이자 수익.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요거 지급했어요. 51만 원 대변에 표시합니다. 자, 10번. 급여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급여 30만 원, 대변의 현금 지급했어요. 자산의 감소 30만 원. 이렇게 이제 분개하고, 이런 분개를 우리가 이제 기중의 분개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 즉시 그날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분개는 이제 기중 분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말이 되면은 6월 한 달 회계 처리하는데 6월 마지막 말이 되면은 꼭 결산할 때 뭐 해야 돼? 수정분개라는 거. 우리가 발생주의 개념에 의해서 수정분개를 해야 된대요. 세 가지 사항이 있네. 11번. 6월 말 현재 미리 지급한 임차료는 2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로 여기 이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잖아. 20만 원.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미리 결국 20만 원 분은 미리 지급한 거래. 그러면은 이번 달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만? 4만 원만. 24만 원 중에서 4만 원만 이번 달 비용이고 나머지는 미리 준 거래. 그럼 미리 준 거는 우리가 뭐라 하자? 선급 임차료 이렇게 하고 요거는 결국 20만 원어치는 이번 달 비용이 아니야. 이건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비용이야. 그러면은 비용의 감소 대변에 우리가 24만 원 한 거지 20만 원 이번 달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의 감소 대변에 표시하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임차료 20만 원, 대변의 임차료 20만 원 표시했습니다. 자, 12번 6월 말 현재 아직 받지 않는 이자는 5천 원이다. 그래서 이자 밑자 들어가는 거기 수정분계 중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대요. 그러면은 뭐야, 이자 수익의 발생은 차변 대변 어디? 대변.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해주고, 차변에는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자? 미수이자 이렇게 하자. 5천 원. 미수는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미수이자. 자, 13번 6월 말 해서 8번에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3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8번에 FV 요거 얼마에 취득했어? 50만 원에 취득했는데 얼마로 내려갔대? 30만 원으로 내려갔대. 얼마가 하락한 거야? 20만 원이 하락했어요. 자, 하락했으면 그걸 우리가 뭐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평가 손실, 가격이 상승 올라갔을 때는 평가 이익을 할 텐데, 여기는 떨어졌으니까 차변에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 20만 원 해주고,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대변의 자산의 감소 FVOCI 금융자산 20만 원, 이렇게 해서 3개 수정 붕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붕괴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기해야 되죠. 전기. 그래서 전기는 뭐야? 이렇게 이제 위에서 우리가 여러 계정 하나하나 계정을 쭉 만들었잖아. 그럼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T자를 그려서 현금 계정,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여기 있는 항목이 있는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1번에 현금, 차변에 현금 50만원, 대변에 자본금 50만원 돼 있어. 그러면은, 자, 현금 계정, 이렇게 여기에다가, 현금을 이제 계정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이 어디에 있어? 차변에 있어. 그럼 여기도 차변에, 참고로 1번 해놔서 차변에 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본금 50만원이 있어. 그러면 여기도 자본금 이렇게 이제 계정을 만들고,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분계 다 전개하고요. 수정분계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전개하는 거 한번 볼까요? 13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변의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 20만원, 대변의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2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것도 FVOCI 평가손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2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차변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FVOCI 금융자산 요거 대변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FVOCI 금융자산 대변에 20만원 적어주면 되죠. 그럼 FVOCI는 얼마야? 50만원 취득했을 때 50만원 취득해서 이제 얼마? 20만원에 가격이 떨어져 갖고 가치가 그만큼 20만원 감소하게 되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전기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계 잔액 시산표, 우리가 시산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책에서는 정산표가 있었죠. 여러분이 과제형으로 해서 정산표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산표 하면 표가 너무 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축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만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라 해봤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 현금 계정,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이것들을 여기 계정 과목을 하나 쭉 집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자본금, 단기차입금, 용역매출, 임차료, 선급 임차료, 마지막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까지 쭉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만약에 칸이 부족했으면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칸을 만들었으면 됩니다. 한두 개 해서. 칸이 부족해서 못 만든 사람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에서 차변 대변, 이제 여기 차변에 있는 금액은 여기에 차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요 보이는 것부터 하나 할까요? FVOCI 금융자산은 차변에 50만 원 있네요. 차변에 50만 원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고, 또 뭐 있어? 대변에도 있어. 대변에 20만 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FVOCI 금융자산의 이제 차변은 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20만 원. 그럼 차변 대변 어디가 더 많아? 이쪽이 더 많아. 차변이 더 많아. 얼마 더 많아? 30만 원 더 많아. 그러면 그거가 잔액해서 여기다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 시산표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볼까요? 야, 현금은 차변 합계가 우리 계정에서 요거 현금 전체 합계한 금액이 현금은 얼마? 190만 원. 그럼 현금 나간 돈은 얼마? 185만 원. 그럼 차변이 대변보다 얼마 더 많아? 5만 원. 이게 잔액으로 왔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합계가 차변 외상매출금 발생한 것이 50만 원. 외상매출금 돈 받아서 없어진 것이 10만 원. 그럼 잔액은 얼마 남았어?
40만 원.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해서 차변에 밖에 없네. 그럼 잔액은 그대로 차변으로. 자본금에서 대변에 50만 원. 요거밖에 없어. 대변밖에 없어. 그럼 그대로 잔액이 50만 원. 단기 차입금 원래 차입금은 대변에 오는데 차입금 부채 증가했을 때는 70만 원인데 돈을 갚았어. 차입금 갚았어. 그러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70만 원, 여긴 50만 원이니까 잔액이 얼마?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많다. 그러니까 수익은 대변에 110만 원이니까 그냥 110만 원 그대로 오고. 임차료는 얼마? 24만 원 처음에 현금 지출한다고 지출했는데 아까 수정분기할 때 20만 원은 요번 달게 아니래. 그래서 감소시켰어. 그럼 결국 이번 달 순수한 임차료는 얼마? 4만 원만 이렇게 분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선금 임차료 뭐 귀찮지만 다 해볼까요? 선금 임차료는 요거 대변에 차변에 20만 원 있으니까 여기도 잔액도 20만 원. 미수이자 5천 원 있으니까 5천 원. 급여 30만 원, 30만 원. 이자 비용 차변에 있어 만 원, 만 원. 이자 수익은 대변에 있네. 대변에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도 잔액 그대로 가져가고. 자, FVOCI 금융계산 아까 했고, 자, FVOCI 금융계산 평가손실 20만 원 차변에 합계 있으니까 잔액도 그대로 2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요 총계정 원장 계정에 있던 것들을 여기다 하나로 다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주고 마지막 꼭 해야 될 것이 요거 지산표에 차변합계 얼마? 요 합계 금액 차변합계 465만 5천 원. 그럼 대변합계도 465만 5천 원. 이것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차변 되면 어느 쪽이 맞냐에 따라서 차변 잔액 쭉 봤더니 차변 잔액 얼마? 180만 5천 원. 그러면 대변 잔액도 180만 5천 원.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주고. 자, 시산표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표시가 됩니까? 수익하고 비용하고 그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저 수익은 지금 위에 항목에서 우리가 시산표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 뭐와 뭐가 있어서 수익은 이쪽에 요거 용역 매출하고 또 뭐 이자 수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용역 매출, 이자 수익 두 개 합계하니까 110만 5천 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비용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요 세 가지가 있었네. 자, 비용 합계는 55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당기순이익은 얼마? 55만 5천 원. 수익 합계 101만 5천 원에서 비용 합계 55만 원을 빼니까 55만 5천 원이 당기순이익이라네. 자, 그 다음에 이제 IFRS가 예전에는 손익계산서를 당기순이익만까지 작성했으면 끝이었는데 IFRS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래. 포괄손익계산서.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당기순이익에다가 당기순이익 밑에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라. 그러면 FVOCI 금융계산 평가 손실이니까 요거 여기다가 20만 원 적어주고 여기다 20만 원에서 여기가 평가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했네. 55만 5천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은 포괄이익이 얼마? 35만 5천 원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평가 이익이었으면은 더해줘야 되겠죠. 55만 5천 원에도 20만 원 더해줘서 75만 5천 원이 될 텐데 여기가 평가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했어. 그래서 35만 5천 원.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왼쪽에 이제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고, 자산에 뭐가 있어? 현금 5만 원, 외상매출금 40만 원, 미수이자 5천 원, 단기차익금에서 FV 금융자산까지 30만 원이니까 자산 총계 얼마? 120만 5만 5천 원. 그 다음에 부채도 부채 단기차익금 하나 있네. 자, 자본은 이렇게 자본금, 잉여금, 그 다음에 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요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좀 오타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이 요게 합계가 여기를 다 더해 보면은 75만 원이에요? 아닌가? 75만 5천 원? 아니구나. 5천 원 그대로 맞는가 보네요. 이렇게 5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익금은 여기가 이렇게 자본이 적혀야 되는데 자본금 50만 원이 있었고요. 이익이익금이 적혀야 되는데 이익이익금 70이 이것이 아니고 55만 5천 원이야. 당기순이익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감되면은 이제 부계를 통해서 이익이익금 여기 자본 항목에 반영이 돼요. 75만 원이 아니고 55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실 20만 원이 있던 게 손실이니까 여기 자본 기타 포괄손익에 와서 무게액에 반영되는데 20만 원 가로로 해서 마이너스로 반영됐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다 합계하고 20만 원 빼주니까 얼마? 125만 5천 원에서 자산 총계하고 부채 자본 총계가 일치하게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된다. 자, 그리고 장부의 마감 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장부를 마감하면은 회계 처리가 끝이 납니다. 자, 장부를 마감할 때 특히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임시항목이라 했어요. 예, 임시항목은 이번 회계가 기간이 끝나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이것들은 다 어디로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이에요. 안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수익의 경우는 이렇게 용역 매출과 이자 수익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수익은 대변에 보통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야. 근데 이걸 없애주 소멸시켜 없애려니까 차변을 가져왔어. 용역 매출 110만 원, 이자 수익.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있던 것들 손익계산은 이 부분에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이렇게 110만 5천 원 가져왔어.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임차료, 급여, 이자 비용 있는데 차변에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거 요것들을 세 가지야. 여기가 가져왔어요. 대변에 그럼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 여기도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35만 원 요거 합계 금액을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뭐야? 수익에 대한 합계 금액은 115만 5천 원인데 집합손익은 비용에 대한 집합손익은 35만 원. 어디가 더 많아? 수익 쪽이 얼마만큼 더 많아? 75만 5천 원이 더 많아. 이게 뭐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라 했잖아. 결국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75만 5천 원이 더 많아요. 또가 높아졌죠. 아까 이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우리가 제가 이게 우리 이제 학생이 푼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차료가 요게 24만 원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24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 손익계산서가 지금 요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4만 원? 어떻게 되나? 또, 자, 그러면은 요게 얼마고, 음, 여기 맞지요? 자, 급여는 30만, 잠시 시간 걸리면 미안합니다. 자, 그대로 갈게요. 급여 맞고, 이자 비용도, 자, 임차료 4만 원, 이자 비용 만 원, 맞아요? 그럼 요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나? 35만 원? 35만 원이 되네요. 그럼 35만 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 70 그럼 이걸 빼면은 70만 5천 원이 되나요? 35만 원 빼면은 70만 손익계산서 70만 5천 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은 20만 원을 어떻게 되나? 빼게 되면은 55만 5천 원. 뭐가 좀 안 맞네요. 자, 이익여금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자,
일단은 내가 요거를 우리가 답을 정확한 걸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갖고 우리 과제물 그 이클래스 방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들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많아지면 집합순익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더하면 집합순익이 이렇게 되면 요게 요만큼 더 많아지네요. 집합순익이 75만 5천 원 하면 당구순익이 이게 75만 5천 원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아, 그럼 요 금액은 맞나 보네. 그죠? 자, 맞고 75만 5천 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20만 원 있었는데 이렇게 되네.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20만 원,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우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뭐 틀린 부분이 있네요. 요것이 나중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야? 기타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차변에 있는 거야. 손실이. 그러면 이거를 없애주려면은 마감 분기 때는 이렇게 반대쪽에 가서 적혀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여기가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이 차변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답이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익금을 손익계산서가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익만큼을 이익이익금을 바꿔 이렇게 대체시켜주고 또 동시에 금융자산 그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 항목도 뭘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 무계 항목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손익계산서 20만 원 있으면 요게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거를 분계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주고 만약에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 이익이었다 그러면 요거 차대변이 바뀝니다. 그 차대변이 여기가 금융 FVOC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되고 기타 포괄손익 무계액이 대변으로 이렇게 되죠. 그것 때문에 조금 오타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자, 빠르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서 봅시다. 자, 동서준은 X1년 기말 현재 자료를 기초로 수정 분계를 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정 분계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발생 항목, 이연 항목, 평가 항목 있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상품 계정에 대한 걸 하나 추가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 항목부터 봅시다. 그러면 자, 회계기간 말 현재 미지급 금액은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회계기간 말 대여금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받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대. 급여를 못했어도 이번 달 급여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표시를 하자. 그래서 수정簿기다 차변의 급여 10만 원, 대변의 미지급 급여 10만 원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여기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 분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번 달 이자 수익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이자 수익,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야.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40만 원 표시하고 차변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미수이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 항목 선자 들어가는 거 봅니다. 회계기간 중에 1년분 선급보험료 6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말연재 단기보험료는 2만 원이고 나머지는 4만 원은 차기부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대. 여기서 우리가 미리 지급한 건 선급 이렇게 미리 적어봤어. 그다음 차변의 선급보험료 6만 원, 대변의 현금 6만 원. 6만 원 중에서 보험료는 단기 보험료는 얼마? 2만 원이네. 6만 원 중에서 2만 원만 그거래. 그럼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차변의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선급보험료 위에서 60만 원, 6만 원 중에서 이제 요 선급보험료 미리 낸 것 중에 효과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2만 원 표시하는 거죠. 자, 회계기간 말 중에 선수 임대료 6만 원을 받았다. 기말 현재 단기 임대료의 수익은 2만 원이고 4만 원은 차기 분이다. 그래서 자, 차변의 기준분계 이제 돈을 미리 받아서 차변에 현금 6만 원, 대변의 선수 임대료 여기서 또 미리 받은 돈은 선수 임대료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받았는데 서비스를 빌려주기 전에 건물을 빌려주기 전에 돈만 미리 받는 거야. 한 부채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번에 2만 원만큼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실제 이제 건물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한 거야. 수익이 발생은 어디에 표시? 대변에 수익 임대료 수익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요거 선수 임대료 부채 감소 2만 원 이렇게 이제 되죠. 자, 3번 회계기간 중에 소모품 3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단기 소모품 사용액은 얼마? 2만 원이다. 이렇게 하네. 자, 소모품을 구입했어.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소모품 자산입니다.
자산.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단기 3만 원 중에 샀는데 그 중에 2만 원을 사용했대. 그러면 2만 원 사용한 건 우리가 소모품 B에서 이거 비용 처리하자. 비용에 발생한 차변이야.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2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소모품 3만 원 산 거 중에 2만 원 사용해서 그만큼 감소했어. 차변의 소모품비 2만 원, 대변의 소모품 2만 원. 자, 평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 타 기업의 주식을 50만 원의 취득 단기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현재 40만 원으로 하락했다. 단기 금융자산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제 차변의 단기 금융자산 50만 원, 대변의 현금 50만 원 이렇게 이제 기준 공개가 있었는데 50만 원에 40만 원으로 가격 하락했다네. 그럼 하락했을 때는 뭐다? 평가 손실이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금융자산 평가 손실 10만 원. 가격 떨어진 것만큼 대변의 단기 금융자산 10만 원 이렇게 자산의 감소 표시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회계기간 중에 타 기업의 주식을 50만 원에 취득해서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기말에 이제 7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래서 50만 원. 여기도 오타가 있었네. 야,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 뭐래요? 5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FVOCI 하고 50만 원에 취득한 것이 70만 원 올라갔으니까 얼마? 20만 원이 올라갔어. 그럼 20만 원이 뭐가 가격이 올라갔던 평가이익에서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자산의 평가이익 발생한 것만큼 자산의 증가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20만 원 적을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상품 계정 정리분계. 여러분 요걸 많이 틀렸네. 요거 그림을 과제물이 조금 그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정확히 이렇게 분개하면 좋아요. 자, 상품 계정 정리분계인데 기초재고액은 5천 원 처음부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요번 회계기간에 6만 원을 구입했고요. 기말 재고액 마지막 그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창고에 가서 얼마 있는지 확인한 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품 계정을 정리하고 매출원가를 분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외워보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제, 매매, 재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걸 여기다 분개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차변에 이제 기출예고액은 우리가 상품을 이제 팔린 거는 안 팔린 상품을 기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차변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차변에 적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8,000원 마지막 확인한 거. 는 적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다 앞에 있던 자산은 다 팔렸다고 가정해. 그러면 기출재고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 다 팔렸으니까 대변의 재고자산 가고 단기에 매입한 거 6만 원 매입했는데 이것도 다 팔렸어. 그러면 이제 매입할 때 차변에 있던 것들을 대변으로 보내주고 이거는 팔린 건 뭘로 넘어가? 매출원가 비용으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이제 또 순이익 매출 총이익 단기 순이익 계산해 가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넘어가 준다고요.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5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또 대변의 재고자산 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분은 차변의 매출원가 6만 원, 대변의 매입 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 팔렸던 기말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차변의 재고자산 8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매출원가 8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계정 정리로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푼다고 고생했습니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회계원리 시험 본다고 수고 많았는데요.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회계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계산을 해서 또 차변대변 표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재표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짜릿한 맛도 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계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냥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끝났다 그러고 뭐 그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잘했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또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계속 파이팅 하고요. 우리가 또 회계원리 하면서 또 나중에 필요하면 자격증 공부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 역량도 좀 쌓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